2학년 현지민입니다. 문제 4. 100년의 역사, 제주의 교육자 최종석, 강평국 보수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박수 왜 안 치냐, 너네. 먼저 발표의 역사 목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는 인물 소개, 2025 트렌드 키워드를 해석으로 2025 트렌드 키워드로 바라본 해석, 나의 관점에서의 분석, 종강 성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인물은 최정수 선생님인데요. 최정수 선생님은 제주 출신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교육감입니다. 서울 유학 시절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제의 원고를 치른 뒤 형무소를 나와 일제2에 폐교된 신성여학고를 대신하여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명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최정수 선생님은 교육자이자 의사였는데요. 성당 건물을 빌려 정화의학을 개헌하고 가난한 도민들을 빚을 내면서까지 무료로 치료해주신 분이었습니다. 1946년에는 일제2에서 폐교된 신성여학원을 신성여자중학원으로 다시 재건하셨고 이후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이 두 학교는 이 신성여학원의 지금 현재 모습인 신성여자중학교와 신성여자고등학교인데요. 1909년 개교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제 발표 주제에 100년의 역사라는 단어를 추가해봤습니다. 최정수 선생님은 1964년 제주도 소대교육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교육감으로 선출되셨는데요. 교육감 재임 시절에 여러 소중 고등학교를 설립하셨고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시고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인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서 교육대학도 최정수 선생님 재임 기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최정수 선생님의 신성여학교 동기시자 경성여자보통학교 사범과 동기신 강평국 선생님과 고수선 선생님인데요. 강평국 선생님은 제주 최초의 여교사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최정수 선생님과 함께 여자장학회와 문맹 퇴치 강습소인 여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고수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 최초의 여의사로 제주 곳곳을 돌며 의료활동을 펼치셨는데요.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와 문맹 여성,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강습소인 제주 모자원을 설립하고 1951년 전쟁 고아를 위한 성주 보육원을 설립하시고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선덕 어린이집 역시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어린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이 선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신 김윤근 이사장님께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수선 선생님은 또한 제주도 노인회를 설립하셔서 노인의 권익신장에도 힘쓰셨습니다. 평생을 사회적 역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음은 2025 트렌드 키워드로 바라본 해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2025 교육 및 에드테크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교육 및 에드테크 키워드는 이렇게 9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보편적 접근성과 협력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세 인물을 분석했습니다. 보편적 접근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인물 모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가난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서 소외되는 여성,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협력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시거나 뭔가 보육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설립하시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관점에서의 해석인데요. 교육을 저희는 학생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정수 선생님, 고수선 선생님, 그리고 강평국 선생님 모두 교육의 주체를 학생으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여성, 교사 등 지역사회 전체를, 제주 전체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현대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대 교육, 그리고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육이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천은 오늘날까지도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 특성상 수업 시간이나
뭔가 개념을 설명하는 20분 정도의 긴 발표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정제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발표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감과 소통 수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발표에 대해서 연습한 것 같습니다. 치료병일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역사를 발표하게 된 석행영화문학과 김현찬입니다. 저는 중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1970에서 80년대 제주 관광개발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개발 배경과 제주 개발의 중심이었던 중문 관광단지 조성 과정, 그리고 그 중문 관광단지의 영향과 2025년 트렌드 키워드의 시각과 제 시각을 분석하고 중간 성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1970년의 정부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관광을 외곽 거리의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관광 전쟁력이 있는 제주를 핵심 관광 거점으로 평가했고 그중에서 특히 제주의 중문 지역이 넓은 언덕과 완만한 언덕과 넓은 해안 평지가 있는 중문을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1977년 중문 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과정입니다. 1971년부터 74년까지는 제주와 중문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77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로, 전기, 배수시설 등 대규모 기반 공사를 착수하고 1980년부터 호텔 같은 휴양시설을 착공합니다. 1985년에 중문 관광단지 1차로 개장하게 됩니다. 중문 관광단지는 제주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관광 수입의 증대로 지역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호텔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업과 어업 중심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의 3차 산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휴양지로서의 인지도를 높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5년 트렌드 키워드의 시각으로 트렌드 키워드 중 오버 투어리즘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이란 어떤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을 넘어설 만큼 관광객이 몰려 환경, 교통,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요. 제주도에서도 오버 투어리즘의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시각으로 분석하자면 저는 A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교통 분산 시스템이나 AI를 이용한 실시간 통역과 같은 AI 기반 스마트 관광을 이용한다면 제주도에 일어나는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강 성찰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경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직접 경청을 하면서 경청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팀 토론 방식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준 선팀 팀원들과 책상 정리를 도와주고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팀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준 여기 계신 참고분들과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에 대해 들려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국문학과 1팀 김원평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제를 제주시나 삼천년을 산 사만이 이야기 발표하겠습니다. 사만이의 원래 정명은 30살이었어요. 근데 사만이는 3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서 한 획만 넣어서 정명 30이 정명 3000이 되게 할 수 있게 한 방법 아는 분 계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시에다가 위에 살짝 기울이. 네, 맞아요. 네, 정명 3000이 돼서 사만이가
년을 살아요. 4만 년 산건 아니고 3천 년 살아요. 근데 누가 원래 30년에 이제 끝났어야 할 4만이를 수명 100배를 더 살게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전발표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천년 살게 해줘요. 네, 선생님 뭐가 잘났다고 왜 사마니에만 이득을 줬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명라대왕의 이제 명을 듣고 삼사사가 사마니를 데리러 와요. 근데 개 찡찡 되거든요. 발 아프다, 말 필요하다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배가 너무 고프대요. 근데 오는 길에 진수성찬이 딱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사마니가 쪼르르 문 거죠. 그리고 편히 가시면 편히 우리 집 오라고 이제 말 이렇게 스필도 주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옷도 주고 멋들어진 띠도 주고, 그리고 이제 화사한 박정리 주고 같이 신발도 딱 주니까 약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좀 난처한 거죠. 이제 삼천사 입장에서는 원래 남의 음식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린다는데 아 이거 사마니를 데려가야